오케이, 여기 내용으로 해줄게. 89, 90 뭐 그 정도는 91까지. 자, 문벌귀족 12세기 굉장히 최악인 시기였고 별로 좋지 않은 시기에 자 이때는 왕이 누구였냐면 왕은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숙종이었습니다. 숙종 때 이자겸 대신에 이제 누가 있었냐면 이제 경원 이씨 세력이 있었어. 얘는 어떻게 쓰게 됐냐면 얘네 자체는 이제 부모도 뭐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결혼을 자꾸 귀족들이랑만 시키는 거야. 일부러. 안 되면 될 때까지. 그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왕이 올라갔고 뭐 최충이라는 사람도 사실 이 반열에 오르고 뭐 김부식이라는 사람도 오르고 뭐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지. 사실 이 경원이씨 이자겸 이때 당시에는 이제 얘 의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종이요. 자, 왕실 유력 과목 폐쇄적 결혼 무슨 말이냐면 계속 폐쇄적 이 경원 이씨랑만 결혼을 한다는 거야. 자, 주요 가족을 관직을 독점했다. 어떻게? 음서, 그다음 과거 시험. 자, 경원 이씨 세력이 굉장히 올라가다 보니까 이 권위를 이용해서 음서 제도를 통해서 그냥 관직에 올라버리는 거야. 그러면 다 관직에 올라버려. 주요 관직을 독점하게 되는 거지. 너 안 돼 이랬는데 과거 시험도 봐. 얘 합쳐져서 더 세지는 거지. 그 다음에 공음전 전시과 뭐 안 해도 되지만 땅까지 다 훔친 다음에 그냥 불법적으로 자기 걸로 편입한 다음에 고리대금업. 그러니까 땅을 비싸게 이제 농민들한테 뭐 여기서 밥 만들고 싶어? 그러면 나한테 돈 줘. 이러면서 농민들한테 궁핍하게 만들었다는 거지. 하여튼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고 이제 이자겸의 난이라는 게 일어나게 됩니다. 왜 일어나게 되냐면 인종 자체가 왕이잖아 사실. 엄마는 이자겸의 딸이야. 아내는 이자겸의 딸이야. 뭔 말이냐면 봐 이자겸이 이렇게 있어. 그 이자겸이 딸을 낳아. 첫째 딸, 둘째 딸. 한 남자가 있어. 얘를 이렇게 낳아. 근데 얘랑 결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이모랑 결혼을 했다는 거지 사실상. 그러니까 인종 입장에서 짜증이 나겠지. 왕보다 권위가 더 센 거야. 왜? 자기의 외할아버지고 자기의 또 장인어른이잖아. 그래서 그냥 죽일라 그래. 죽이려다가 실패를 해버려 한번. 까비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싸워. 그래서 이자겸의 난을 일으키는 거야. 자, 난이라는 것 자체가 실패했다는 의미인데 어떻게 실패했는지 한번 보자고. 어떻게 실패했냐면 자 일단 척춘경이라는 사람이 존재를 해. 이자겸 베스트 프렌드야. 베스트 프렌드. 자겸이 딱 봐봐. 할아버지 사실 척추가 안 좋지. 그래서 척춘경인 거야. 하여튼 뭐 척춘경. 이 사람이랑 같이 측근이었는데 측근은 이제 굉장히 친하다는 뜻이야. 척춘경 같이 지내고 있었는데 이제 왕이 살살살 빌어가지고 척춘경을 자기 편을 만들어. 그 다음에 이재겸을 제거를 해. 그 다음에 이제 척춘경까지 죽여. 이제 척춘경까지 죽이면서 이제 인종이 완벽한 승리를 이루게 되는데 자, 이 이자겸의 난 자체는 어떤 의의가 있냐면 이자겸이 왕권에 도전을 했다는 거잖아. 그 도전을 할 수 있었다는 그런 용기 그런 거 자체부터 벌써 왕권이 약화됐다. 왕의 기세가 없다. 이런 거고 이제 결과로서 문벌귀족 사회가 동요됐겠지. 왜? 왕이 이겼잖아. 오케이? 자, 그다음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라는 게 있어. 자, 묘청의 난이라고 부르는데 서경천도 운동 이것까지 외워주면 돼. 왜? 묘청이 서경파라는 걸 완벽하게 인지하는 게 좋아. 자, 묘청과 정지상은 서경파야. 얘네는 풍수지리 사상을 굉장히 중요시했고 또 개경파라는 데가 있는데 이 개경파라는 곳은 이제 안 나왔네. 이 개경파 여기 있네. 김부식. 이 개경파라는 것은 이제 유교를 굉장히 중요시를 했다. 그래서 이제 대립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얘가 봐봐 주장을 했어. 누가? 정지상 등 이런 묘청이랑 이런 애들이 이제 주장을 해. 어떻게? 자, 서경으로 옮기세요. 갑자기 했는데 왜 수도를 서경으로 옮겨? 이자겸의 난 때 이자겸 이 새끼가 죽으면서 왕 궁궐을 불태워. 불태우면서 이제 궁궐이 없어진 거야. 그럼 다시 재건해야겠지. 근데 재건하는 김에 서경으로 갑시다. 왜? 풍수지리가 정말 좋습니다.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바다가 강이 있고 레전드입니다. 그래서 가자는 거야. 왜? 지네들이 거기 살거든. 그러면 집값 모르겠지. 그거야. 그냥 금을 배척합시다. 또 금을 정벌합시다. 그걸 뭐 중요시했대. 뭐 왠지 모르겠어 나도. 그 다음에 황제 칭호. 우리도 이제 정말 대단한 나라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금한테 끝까지 사대할 수 없습니다. 사대에 친하게 지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최강국으로 도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왕은 이제 황제인 거고 연호도 사용해야 됩니다. 연호 자체가 이제 독자적 국가임을 인지시키는 그런 어떤 개념이기 때문에 연호는 이제 약간 뭐 2025년을 막 뭐라고 하냐면 약간 황년 뭐 이렇게 황제해 뭐 이런 식으로 뭐 본인들이 뭐 장명을 한다는 거야. 하여튼 뭐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냥 되게 대단한 건 아닌데 이런 걸 하는 애들이 다 잘 살았어 실제로. 근데 김부식이 반대를 했지. 왜? 얘 개경 세력이잖아. 아니 개경으로 와 이렇게 되는 거야. 세계 서경에 왜 짓니? 그래서 이제 사실 인종 입장에서는 이제 좀 약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겠지. 그래서 서경으로 천도를 하기로 해. 그냥 하기로 하는데 갑자기 개경파가 끝까지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궁궐을 짓다가 말아. 그래 짜증나겠지. 묘청이랑 정지상은. 그래서 묘청이 주도를 해서 이제 군대를 이끌고 서경 땅에서 이제 난을 벌여 막 깽판을 치는 거야. 근데 김부식이 이끄는 군대에 의해서 이게 완전 이제 제압이 되게 된다. 뭐 신체고 이런 건 뭐 할 필요 없고. 사실 여기에 의 자체가 자주적 정신이라는 거야. 뭐야? 서경파가 자주적 정신? 고려의 자주적 정신을 서경파가 주장했다고? 뭔 개소리지? 사실 왜 그러냐면 금을 배척하자는 주장과 황제 칭호 때문이야. 연호 그런 것도 있고. 왜냐면 맨날 빌빌거리면서 살다가 이제는 진짜 우리나라가 한번 폐강국이 돼보자, 최강국이 돼보자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점 자체가 자주적 정신, 그러니까 통일 정신이 있었다는 거지. 우리가 이긴다라는 그런 어떤 좋은 정신. 자, 그 이후에는 또 정변이 일어나요. 무신정변. 내가 아까 말했잖아. 12세기는 최악의 시대였다고. 오케이? 무신정변까지 일어납니다. 왜? 문신 중심 정치였기 때문에. 자, 사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과거제에 어떤 과가 있었지? 봐봐. 문과가 있었어. 제술과랑 명경과가 있었고 또 승과가 있었고 또 제술과가 제술과가 아니라 뭐가 있었어? 잡과가 있었지. 잡과가 있었는데 여기 봐봐. 무과가 없지. 무과가 뭐야? 칼싸움 하는 거야. 무과가 없어. 나라 누가 지키냐 이거야. 얘네들은 짜발이야. 아니 나라는 내가 지켜. 난 거의 죽을 것 같아. 근데 문신들만 돈 개 많이 주고. 사실 예를 들어서 이분 심지어 군인전도 안 줘. 뭔 말이냐면 월급을 안 준다는 거야. 사실 월급을 토지로 받았거든. 근데 토지를 안 줘. 야 이거는 부글부글 짜증이 나는데 왕이 하라는 거니까 뭐 어쩔 수 없어. 가만히 있어. 근데 갑자기 그때 의종이 나타납니다. 자, 인종 다음은 이 의종이야. 고려시대 때. 자, 의종 보현월 놀이에 갑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 자, 생각을 해보자. 자, 의종이 보현원 놀이에 가. 히히 이러면서 보현원이라는 곳에 가. 이게 유원지였어. 놀이동산 같은 데지. 거기 정자에서 이렇게 노는 거야. 사실 이 의종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얘도 왕건강을 좋아했어. 왕건강을 싫어하는 애가 어딨니? 그래 얘는 어떻게 했냐면 일단 친하게 지내는 문신들도 두고 얘 무신들도 둔다는 거야. 얘는 이제 아이디어 뱅크로 활용하겠다고. 이거는 버디가드로 활용하겠다는 거지. 오케이? 그렇게 가고 있었어.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신들은 이렇게 여기서 누워서 이렇게 같이 말하면서 있고 여기 밖에서는 땀 뻘뻘 흘리면서 여기서 무신들, 차별받는 무신들이 여기서 보디가드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한 마리가 이제 문신이 한 마리가 이제 공부하는 애가 18살밖에 안 된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녀석이 이 할아버지 장군들한테 야 얘들아 너네 심심하니까 오병수박회라는 걸 좀 해봐라 이렇게 말을 해. 오병수박회가 뭐냐면 바로 맞짱을 까라는 거야. 씨름을 해보라는 거지. 그래서 씨름을 해요 실제로. 그런데 이제 갑자기 오병수박회 그냥 누가 싸우든지 한 명은 지겠지. 얘네들끼리 이제 오병수박회 씨름을 하다가 가장 나이 든 늙은이가 한 명 넘어졌어. 근데 이제 갑자기 문신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이 18살짜리 문신이 뭔 짓을 하냐면 갑자기 무신의 뺨을 칩니다. 야 나이도 먹어놓고서는 어린 놈한테 지는 게 말이 되냐 이 못난 할방구 자식아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뺨 맞은 이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부글부글하면서 그 자리에서 문신을 모두 다 죽여버립니다. 그냥 싹 다 칼로 베어 죽여버리고요. 그때부터 이제 무신 정변이라고 합니다. 정변. 이제 무신들이 마음을 변심하고 나라에 대해서 이제 투지를 밝혔다 이런 거지. 이제 무신 정권, 이제 무신들 칼 찾는 애들이 정권을 잡았다. 전두환 정권 같은 거죠, 사실. 자, 사실 이제 하나 외워야 될 거는 이의박, 정중부, 이의민입니다. 그 다음에 최씨 정권이라는 건데
요거 네 가지만 외우면 됩니다. 자, 사실 이의방이랑 정준부 같은 경우는요. 이제 사실 그거야. 그냥 이 무신 정변을 이끌었던 사람들. 이 사람이 가장 요주의 인물이었고 이 경대승자증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외울 필요는 없어. 자, 의민.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이의민. 이름이 되게 좀 안 좋지. 천민이야,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완전 원래 귀족들만 왕이 되는 거 아니었어? 근데 이 천민이 됐다니까? 그럼 어떻게 됐겠어? 농민들이 아주 난리를 피우는 거야. 나도 저러면 왕이 될 수 있겠구나. 희망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야. 하여튼 뭐 그렇게 됐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최충원, 최후 이어서 최씨 정권이 일어났는데 이때를 안정기라고 부르고. 왜 안정기라고 하냐? 나라가 안정해서? 아니야. 그냥 봐봐. 성씨가 계속 바뀌어. 이정경 이 죽였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안 죽였지. 이 4대까지 계속 유지되거든. 그러니까 최씨 정권은 안정기였다. 하여튼 뭐 최충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정방이랑 삼별초 같은 거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최후가 특히 정방이지. 삼별초는 이제 최충원.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교정도감이라는 것도 설립을 했다. 최우가. 오케이. 중방 최고의 회의기구. 이 같은 경우는 이방이 만들었지. 왜? 처음부터 그냥 중방이란 걸 했어. 도병마사, 뭐 식목도감 이런 거 다 족가라 이거야. 그냥 지가 원하는 대로 다 해버렸다는 거야. 그냥 중방에서 무신들끼리만 모아가지고 칼 차고. 근데 자 이제 농민봉기라는 것도 일어나는데 왜 일어났냐? 사실 이게 가장 컸지. 이의민 얘가 갑자기 왕이 됐어. 아, 나도 왕이 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이 무신들이 제 수탈을 해. 쌀 가져와. 아니 무슨 나라 머리 브레인들이 없는데 나라가 돌아가겠니? 일단 쌀은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쌀 가져와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 거야. 그다음 무신인권자가 나오니까 왕이 나오잖아. 우리랑 같은 평민 중에서. 그러니까 신분을 상승시켜 달라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 중에 이제 망소이의 난 공주명확성에서 일어나게 돼. 왜? 또 특수행정구역. 특수행정구역이 이제 항부곡 소지. 여기서 항부곡 소인데 얘들은 이제 계속 그러니까 왕실에 출납을 해야 돼. 뭐를 쌀을 출납을 해야 되고 또 뭐 수공업 해가지고 뭐 또 갖다가 다 만들어 줘야 돼. 근데 안 그래도 빡치는데 거기다가 또 수탈까지 해. 더 짜증나는 거지. 망이망소이. 오케이. 그래서 전국 관노비의 난 뭐 이런 것도 있었다. 이거는 신분 상승 운동이었다. 신분 상승 운동. 예, 만적의 난. 예, 최충원의 산호비. 뭐 왕후 재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 이런 식으로 뭐 그렇기도 했다는 거지. 이제 사실 글 잘하는 노비.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신분상승 운동이지. 만적의 난 하면 신분상승 운동이다. 전주관노비의 난 하면 신분상승 운동이다. 만적의 난 조금 더 설명하자면 뭐 최충원의 산호비 그런 만적의 난도 있었고 왕후 재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 이런 대사가 나와기도 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아니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데 이 왕후 재상의 씨가 따로 있냐? 왕이 되고 안 되고에 대해서 씨가 따로 있냐 이거야. 그래 나도 될 수 있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만적의 난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지. 사실 이렇게 하면서 89, 90이 끝나게 되고요. 91까지 끝나게 되면서 동아시아 국제정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긴 하다야. 길긴 하지. 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대19. 하여튼 뭐 그냥 이건 뭐 사실 하나 요약하면은 이제 다 자신을 이제 황제라고 부르는데 나 혼자 왕이라고 낮추는 거야. 왜? 얘네들이 너무 세니까. 오케이. 만리장성 이남으로 세력을 넓혀나간 거란 개세겠지. 이제 곧 있으면 나올 겁니다. 자, 봅시다. 자, 고려와 거란의 충돌이라는 거야. 예. 자, 요것부터 볼까? 예, 이것부터 봅시다. 자, 고려, 송, 거란, 여진 이렇게 네 나라의 나라가 있어. 자, 근데 고려는 누구랑 친했다고? 송이랑 친했어.
송이랑 친했고 실제로. 그리고 거란이랑 여진을 되게 싫어해. 뭐라고 부르냐면서 오랑개 이러면서 싫어해. 자, 그러니까 거란은 개빡치겠지. 개빡치니까 뭐래? 자, 거란의 소손령이 이 개빡쳐. 그래서 이제 송의 배후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뭐 송나라가 이제 약 좀 세긴 해. 중국이니까 세긴 한데 얘가 고려랑 손을 잡으면 거란이 위험하겠다 싶어가지고 이걸 구실로 침입을 합니다. 근데 서희가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현명하게 서희 우리 고려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 말빨이 개쎄요. 그래서 외교談판을 합니다. 야, 들어오지 마. 우리는 사실 너네한테 해야 할 생각이 없어. 근데 그게 성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희가 이제 기어 오릅니다. 거려한테. 야, 그 다음에 너네 땅 중에 강동육주 있지. 거기 사실 우리나라 땅이야. 다시 내놔. 왜? 우리는 고구려의 후손이야. 거긴 원래 고구려의 땅이었어. 내놔. 근데 진짜로 줍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진짜 실제로 역사적으로 줬어요. 강동육지를 확보했다. 예. 그래서 압록강 이남을 얻게 돼. 자,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거란의 2차 침입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사실 왜냐면 강동육지를 다시 먹고 싶었어. 그렇기 때문에 거란의 2차 침입이 일어납니다. 자, 근데 왜? 강동육지 줬다 빼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짜증이 나지만 이 어떤 구실이 있어야 전쟁을 일으키니까 그때 강조라는 사람이 이제 현종 전에 하여튼 뭐 왕을 죽이고 자기가 집권을 해. 그런 정변을 구실로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걸 구실로 펼친 거지. 니 나라 뭔 상관이야 그게. 그 뭐 말도 안 되는 상관을 하면서 갑자기 이제 쳐들어와. 근데 양규라는 결사대가 격퇴를 시키면서 2차 침입도 완벽하게 막아냅니다. 자, 3차 침입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 대놓고 강동육주 다시 내놔 이러면서 들어옵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 뭐가 있죠? 강감찬 장군 있죠. 그쵸? 네. 귀주성 전투, 귀주대첩에서 승리하게 되면서 강감찬은 더 쳐들어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일깨우면서 결국엔 여기도 승리했지만 이제 더 이상 못 들어오게 개성의 나성이라는 성과 국경 부근의 천리장성까지 세우면서 절대 못 들어오게 바꿉니다. 자, 그 다음 여진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여진은 이제 굉장히 약한 나라였어. 그래서 고려한테 부모님의 나라라고 섬기면서 근데 고려는 이제 약간 차도남이야. 오랑캐 새끼 이러면서 이제 계속 싫어했단 말이야. 근데 여진이 나중에 개세져요. 여진이 통일된단 말이야. 그게 갑자기 계속 쳐들어와. 뭐? 기마병 중심으로. 여진은 굉장히 약간 몽골 쪽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말을 타고 유목민들로 돌아다녀. 그러니까 개센 거야. 우린 달래기로 이렇게 도망가고 있는데 이게 개빨리 따라와. 말을 타고. 그러니까 이게 지는 거야. 개빡치지. 그래서 고려에는 윤관 장군이 별무반을 이끌고 그러니까 특수부대인 거지. 승병, 스님도 있고 보병 그냥 막 수풀에 숨었다가 막 죽인 애들도 있고 기마병도 있고 이렇게 해서 승리를 했다. 그래서 그 땅에 구성이란 걸 쌓았어. 동북구성이라고 하는 땅을 쌓았는데 자, 동북구성은 뭐야? 여진 땅 획득. 근데 하나 말해야 돼. 관리가 힘들어. 너무 멀어 우리 땅이랑. 그래서 그냥 너네 가져. 왜? 여진이 계속 미안하다 그래.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러니까 그냥 준 거야. 근데 이러면 안 됐어. 왜? 여진이 이 동북구성을 바탕으로 금나라라는 곳을 세워서 자, 우리나라를 빌빌거리게 만듭니다. 우리나라를 4대 관계로 맺어요. 우리가 이제 금한테 빌빌거리게 생긴 거야. 이자겸이란 사람이 이제 4대 관계를 주도를 합니다. 자, 금나라가 세졌으니 어떻게 무릎 꿇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이제 빌빌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북진 정책이 중단이 되었다는 거지 사실상. 그게 맞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됐다는 거지 사실. 고려의 서희는 거란의 소손령과 함께 해서 강동 육지를 확보했다. 오케이? 근데 이제 이 서희 외교談判중에서 송이랑 이제 연을 끊겠다는 게 있었는데 우리가 계속 구라를 칩니다. 그런 이유도 있었어 실제로. 구라를 치니까 이게 빡쳐서 계속 들어오는 이유도 있었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모의 나라라고 불렀던 여진족 이제 갑자기 12세기 초에 이제 갑자기 고려를 짜증내기 시작합니다. 고려한테. 근데 고려 예종 때 윤과는 별무반 이끌고 다 해서 동북구성을
했는데 동북 구성을 돌려줬어. 그래서 근데 이걸 동북 구성을 바탕으로 여진 부족을 하나로 통합하여서 이제 아고다가 이겨버려. 뭐 어디서? 거란 전쟁에서. 그래서 이겨버려. 그냥 고려 군신 관계를 강요를 했고 그래서 이제 알겠습니다 형님 이러면서 이자겸의 무릎을 꿇게 됩니다. 네, 지가 왕도 아니면서 개새끼가. 하여튼 뭐 그렇게 됐다는 거야 사실. 그래서 금은 송을 공격하여 남쪽으로 몰아냈고 하여튼 사실 패권국이 됐다는 거야. 패권국은 뭐냐면 강자가 됐다는 거지. 그래서 서화, 남서, 고서, 고려까지 다 해가지고 얘가 이제 대빵이 되었다는 거야 여진이. 예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뭐 사실 뭐냐면 이게 건국 초 때는 아이고 감사합니다 뭐 형님 뭐 이랬어 뭐 부모의 나라. 근데 얘는 깨작깨작 때려. 임금 때는 이제 개쎄죠. 얘는 초사이언이 돼. 그런 느낌인 거지 사실. 예 그렇습니다. 예 뭐 그러면 뭐 할 게 없는디? 이거 몽골 칭기스칸. 사실 잠만. 예. 자, 몽골의 칭기스칸이 유목민들을 통합하면서 1위 제국으로 거듭되게 된다. 이게 바로 어디냐? 원나라야, 원나라. 아니, 원나라래. 그 몽골 나라야. 하여튼 초기에는 되게 친선 관계를 맺었다고 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고려 자체가 몽골이랑 함께 전쟁을 한 적이 있어. 서로 같이 만나서. 그런 거 자체에서 이제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나라 생각보다 몽골이랑 나쁘진 않았구나 사이가. 이걸 알 수가 있어. 근데 나중엔 적대 관계로 이끌어다지. 왜? 칭기스칸이 굉장히 세지게 되면서 식민지로 먹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곡물을 요구해 우리한테. 짜증이 나지 우리나라 입장에선. 자 근데 어느 날 저고려라는 자가 우리나라로 놀러 왔어. 고려는 뭐 그래 곡물 가져가세요 이랬는데 얘가 곡물을 가져가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피살을 당합니다. 누구한테? 여진족한테. 근데 거란족은 이제 의심하겠지. 왜 우리나라의 사람을 죽이냐? 넌 뒤졌다 이제. 몽골 1차 침입. 자 근데 다 졌어. 근데 2번 이겼어 우리가. 유일하게 막 몇백 번 싸웠는데 이 2번만 이긴 거야. 어떤 거? 충주 관노비의 전쟁에서 승리했고 귀주성에 승리했다. 박수 받아야 된다는 거야. 박수 받아야 된다. 귀주성에서. 그다음에 충주 관노비. 그리고 우리가 계속 미안하다고 싹싹 빌었기 때문에 얘네들이 철수를 합니다. 자 근데 또 침입을 합니다. 왜 침입했냐면 최씨정권 때 강화도를 천도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자 근데 이 강화도라는 곳은 굉장히 좋은 요새야. 싸우고 싶다는 어떤 의지를 보여주는 곳이란 말이야. 근데 이때가 딱 아이러니하게 몽골군이 철수한 그즈음이었던 걸로 기억해. 자 그러니까 몽골에 대한 이제 싸운다는 의지가 있었겠지. 그러니까 짜증이 난 거야 몽골 입장에서는. 넌 뒤졌다. 이래서 몇백 번을 싸웠는데 다 지고 우리 딱 2번 이겼어. 어떤 거? 처인성 전투에서 부공민과 함께. 2번째 충주 노비 전투. 자 김윤후 스님이 어떤 걸 죽였냐? 살리타를 죽였다. 살리타라는 사람을 죽였는데 이 사람 뭐라 했냐면 나라를 지키는데 신분이 있느냐 이러면서 이런 처인성 전투에 되게 못 사는 지금 부공민들과 함께 싸워서 이겼다. 충주에서도 이겼다. 노비들과 함께.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걸로 인해서 강제적으로 화해를 하게 되면서 이제 최씨 정권이 붕괴를 되죠. 뭐 무신했는데 뭐 아무것도 없잖아 이러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임유무라는 사람이 되는데 이 사람도 피살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무신들이 아무도 집권을 못하게 되면서 정권 자체가 붕괴가 됩니다. 그래서 개경으로 환도를 하게 된다. 누가? 무신들이. 왜? 원래 같은 경우는 이제 왕이 다 무신이었으니까 나 그냥 여기 꼽사리 껴있으면 돈만 계속 벌고 개꿀이겠네 이랬는데 얘네들이 다 죽었어. 이제 다 죽었어. 그럼 어떻게 해? 꼽사리 못 끼지. 그러니까 그냥 개경으로 환도. 다시 돌아왔다는 거야. 다시 원래 수도로. 예?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결과 8만 대정경을 조판했다. 호국불교. 호국이는 뭐야? 나라를 지킨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거란이랑 계속해서 싸우게 되면서 몽골이랑 계속해서 싸우게 되면서 이제 조질 것 같으니까 부처님한테 제발 나라 좀 지켜주세요. 호국해주세요. 이러면서 빌었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많은 문화재도 소실됐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 넘어왔어. 사실 개경환도 했는데 삼별초. 누구? 최씨 정권 때. 이 삼별초가 끝까지 강화도에서 절대 내려오지 않습니다. 환도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죽지.
이게 열렁뚱땅 끝낼 수는 없다 해서 강화도로 갔다 진도를 갔다 제주도까지 가. 그렇게 되면서 이제 끝까지 싸우다가 제주도에서 이제 멈추게 됩니다. 그거 자체로 이제 고구려인의 어떤 투항 정신을 보여주고 자주 정신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다 그 말이야. 똑같은 거고, 그냥, 그치. 이걸로 가자, 그냥. 자, 그래서 칭기즈칸의 손자, 후빌라이 칸이라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또 중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자, 개 세져요, 얘가. 개만 하다, 개 커, 그냥. 원나라야. 자, 고려 국왕을 통해서 간접적 지배를 했는데, 이걸 부마국 형태라 그래. 자, 부마는 이제 사위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왕이 태어나잖아. 그럼 얘를 원나라로 가서 공부를 시켜. 세뇌를 개시켜. 너는 원나라의 사람이야. 너는 원나라의 사람이야. 너는 원나라를 위해 공부해야 돼. 이러는데 이게 16세가 지나면 18세 16세인가? 16세가 지나면 이제 다시 나라로 돌아와. 그리고 왕이 하는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돼? 원나라를 위해서 나라 정치를 하겠지. 그런 식으로 이제 나라 자체를 세뇌를 시켰다. 그 다음에 정동행성. 일본을 원정하려고 했지만 이제 실패를 해. 왜냐면 배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고려 내정 간섭기구로 변하고, 또 우리나라 관제 왕실 용어를 격파시켰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황제국이었잖아. 막 해동천 뭐 하여튼 그거처럼 그랬는데 이제 의복 색깔도 바꾸고 막 용에서 학으로 바꾸고 하고 뭐 그렇게 했다는 거야. 충민왕 뭐 충공왕 뭐 하여튼 뭐 되게 많은데 이 충자도 사실 원나라에 충성한다는 의미야 사실. 그 다음에 원나라는 쌍성 총관부, 통련부, 탐라 총관부 이렇게 세 가지 우리나라에 하나씩 꽂아버리면서 우리나라를 이제 완벽하게 통치하려고 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고, 자, 권문세조. 자, 친원파야. 원나라가 그렇게 세게 됐다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이 친원파라는 게 생긴 거야. 친일파처럼. 자, 그래서 누가 됐을까? 환관이야, 환관. 내시들이지, 내시. 그러니까 이제 약간 좀 공부 잘하는 파이어에 불알이 없는 그런 애들인 거야 사실. 왕 옆에서 그냥 왕명 전달하고. 얘네들 원 많이 갔을까? 왜? 교류 많이 했잖아. 그러니까 많이 갔겠지. 그 다음에 왕자 부마국이라며. 그럼 왕자가 원으로 공부 갈 때 한 명 왕자 혼자 보냈겠니? 왕자랑 같이 간 사람들도 같이 원나라에서 살게 되면서 친원파가 됐다. 또 통역관, 원나라랑 이제 자연스러운 대화가 오갈 수 있는 그런 통역관들도 함께 일어났다. 자, 주요 관직을 독점을 했겠지. 그치? 그 다음 음서제로. 그치? 대토지 소유. 이걸 하면서 고리대금목을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공민왕 때 이제 반원 개혁 정치를 합니다. 왜? 권문세족이 너무 꼴 보기 싫어서. 자, 원나라에서 명나라로 교체할 것 같은 그런 시기에 그때 갑자기 반원 개혁을 합니다. 자, 친원파 다 죽여버려. 쌍성 총관부 공격해서 철령 이북에 딱 얻어버려. 자, 몽골풍 쓰지 마. 야, 꺼져. 관제 왕실 용어? 야, 너네가 뭔데 격파해? 우리 다시 이제 노란색 옷 입을 거야.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야. 그 다음에 정민 변정도감이라는 걸 또 설치를 해요. 자, 신동과 함께. 왜? 권문세족이 불법적으로 농장을 가지고 있는 걸 다 폐지시키고 정방까지 폐지를 시킵니다. 자, 근데 하지만 폐지를 시키려고 했는데 싹 다 실패를 합니다. 왜? 권문세족의 힘이 너무 셌어. 이 공민왕과 함께하던 이 신진 관료 세력의 힘이 너무 약했고, 그 다음에 이제 왜구도 침입을 하고 홍건적이란 자도 침입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렇게 세지가 않았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신진사대부는 성리학을 중심으로 뭐 많이 싸웠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홍건적 왜구의 침입. 하여튼 뭐 홍건적이랑 왜구의 침입이 있었는데 이때 왕 같은 경우, 공민왕 같은 경우는 이제 도망을 갔어. 안동까지. 근데 이방실이랑 최영 또 이성계 이런 사람들까지 다 나가가지고 이제 같이 싸워서 이겼다 이거고요. 자, 사실 여기 봐봐. 자, 명나라가 철령 이북의 땅을 내놓으라 그래. 근데 최영이 요동을 정벌하자 그래. 야, 우리 그러니까 철령 이북의 땅을 얻은 지가 언젠데 네가 갑자기 우리나라한테 그러냐? 우리는 벌써 이미 철령 이북의 땅을 얻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 얻었어? 사실 공민왕이 얻었잖아. 그치?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최영이 이제 그냥 싹 뿌리부터 뽑아버리자 이러면서 짜증나서 이제 화를 냅니다. 자, 근데 이제 너무 센 거야 생각보다 원나라가. 그래서 이성계를 불러요. 근데 이성계는 이제 하관, 그러니까 좀 하위 계층이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내 상관님 이러면서 갔어. 내일 죽으러 가는 거야. 그래서 위화도에서 하룻밤 자고 가는데 그때 자면서 뭔 생각을 하냐면
곧 있으면 뒤질 것 같은데 이러면서 유턴을 합니다. 유턴을 하면서 나라를 이끌고 위화도 회군을 하면서 자 이제 조선을 이끌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어떻게 이끌어? 신진사대부를 이용해서 나라를 만들 건데 이 브레인을 빌리려면 공짜가 없지 세상에. 과전법, 토지를 주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법까지 전체 다 만들어냅니다. 자, 그 다음에 온건파라는 게 있어. 자, 사실 뭐 온건파 정몽주 뭐 이런 사람? 이건 뭐냐면 고려는 고려다. 이제 우리나라가 개혁은 해야 되지만 그래도 원래 형태를 막 완벽하게 바꾸는 말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한 건데 근데 이성경이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냥 조선 건국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왕조 조선이 건국되는 거야, 얘들아. 오케이, 얘들아 쉽지? 쉽고 이 정도면은 뭐 전체 다 된 거야, 사실상. 뭐 쉽지? 이제 조금 있다가 한 새벽 4시쯤 나도 좀 자야 되니까 그거 하고 내가 영상 올려줄 테니까 뭐 문제 푸는 거라든지 조선이라든지 하여튼 뭐 그거 보고 열심히 자 공부해보세요. 자 그다음 내가 알려준 내용만 보면은 평가 문제집 올리듯 싹 다 풀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부는 한번 해야지. 오케이 빠이.